오펜하이머로도 한번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경쟁? 제가 조금 이겼습니다. 오, 심지어 놀란 감독님의 허점까지 다 우수공사를 해줘요. 영화가 오염된 느낌이야. 이런 대화는 어디서도 없었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BTV 이동진의 파이학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보면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공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파이학기에서 뵙게 되니까 더욱더 반가운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궤도님 모셨습니다. 네. 아유,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로 한번 인사 한번 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야. 그냥 뭐 직업이 방송인인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겸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카메라 선택해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 원샷 있길래. 글쎄.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카메라 찾는 거 잘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궤도님한테 이제 이 부탁을 이제 나와주십사 이렇게 아이고. 부탁을 드리는데 약간 쭈뼛거리게 되더라고요. 영광이죠. 저는 사실 언제 불러주시나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참 너무 제가 약간 감동이었던 게 말하자마자 0.5초 만에 바로. 아, 그럼요. 네, 저는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안 부르실래나? 어. 그래도 불러주시겠지? 네. 딱 말씀하시길래 네, 갑니다. 네, 감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시면서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궤도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영화를 골라서 더군다나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를 너무 좋죠. 네,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는 진짜 안 본 눈 살 수도 없잖아요. 다 봐서. 아, 너무 명작이고 네. 정말 이거는 저는 사실 영화라기보다 교과서로 해야 된다. 오. 인터스텔라. 네. 네, 그 정도로 갖고 있는 그 약간 리스펙이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 심지어 이제 SF를 분류할 때 이제 하드 SF라고 그거의 딱 대명사가 바로 인터스텔라죠. 개인적으로 놀란 감독님하고는 한번 예전에 오펜하이머로도 한번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경쟁? 놀란 감독님 오펜하이머 영화 시간보다 길게 또 해석을 한 영상을 네. 올렸어요. 네. 영화 시간이랑 제 영상 시간 좀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관객 수랑 네. 조회수가 좀 비슷한데 아, 네. 제가 조금 이겼습니다. 오, 심지어. 네. 저 혼자 좀 경쟁을 좀 했는데 네. 근데 뭐 영화는 유료죠. 네. 제 영상은 무료인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예. 인터스텔라는 1000만이 넘어서 아. 경쟁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쉽지 같아요. 않죠. 그건 또. 네. 파이아케 최초로 1000만 조회수가 나오는 건가 한번. 네,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너무 지나가지고 아, 그렇죠. 좀 지나가지고 네, 살짝 또 이렇게 깔아주시고. 네, 좀 지났으니까. 네. 네. 사실 이게 뭐 시의성보다도 앞으로 계속 인터스텔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전이 될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네. 계속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기대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애초에 시작이 이제 지구가 굉장히 이제 이상 기후로 네, 식물들도 거의 자랄 수 없고 이제 뭐 다 멸종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옥수수만 키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맞아요. 인류가 새로운 행성을 향해서 뭔가 찾아서 떠나지 않으면 멸종이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공멸의 위기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 그 시작 부분에서의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차 산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무언가 이렇게 딱 그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디스토피아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우리가 살기 좋은 비옥한 지구를 유지하는 거가 좋겠죠. 근데 그 모든 방법이 실패한 상황.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떠야 됩니다. 네. 어때 우주 여행이 우주 이주죠, 이주. 다른 행성으로 이주. 요것을 당위성하기 위한 어떤 세팅을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려고 초반부터 네. 인터뷰를 막 해요. 약간 그 리얼리티 같은 느낌으로 얼마나 힘든지 지금 상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혹한 현재를 맞닥뜨리게 된 인류다. 그런 걸 좀 보여주죠. 네. 마지막에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인터뷰들이 심지어는 그 코퍼 스테이션에서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활용이 되기도 맞아요. 하고요. 어쨌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쿠퍼가 등장해서 이 모든 여정들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쿠퍼고 네.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는 그냥 다른 제목을 붙여야 한다면 그래비티가 붙어야 돼요. 근데 네. 그걸 다른 사람이 써버렸잖아요. 써버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이 영화는 네. 그냥 중력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모든 게 중력에 대한 이야기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중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네. 과학자들이 중력을 얼마나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게 영화에서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쿠퍼가 등장하는데 네. 쿠퍼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네. 추락하는 장면을 꿈으로 꾸는 게 시작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꿈을 꾸는데 유유하게 잘 나는 꿈을 꿀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추락한단 말이죠. 네. 이때부터 중력 얘기를 한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영화에서 다루겠다. 네.
이걸 저는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애초에 떨어지는 것 결국 중력이잖아요. 네.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 네. 어쨌든 이 중력으로 떨어지는 걸 처음 꿈으로 악몽을 꾸고 깨어나는 쿠퍼와 네. 그의 딸 머피 네. 이 둘이 사실 핵심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네. 이 쿠퍼가 단순히 그냥 조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네. 그걸 안 게 딸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네. 딸이 유령이 나와. 네. 이러니까 과학에서.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보통? 네. 어휴 그랬어? 아빠가 혼내줄게 이러잖아 보통. 가자 이런 거. 그치? 네. 아니면 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유령이 어딨어? 네. 이러는데 딱 딸한테 You're afraid of some ghosts. No, you gotta go further. You gotta record the facts, analyze, get to the how and the why, then present your conclusions. 그렇게 관찰하고 기록해서 사실은 머피가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위대한 과학자 인류 역사상 그쵸. 쿠퍼 스테이션 이름이 붙은 게 딸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럴 정도가 되는데. 역사적인 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아빠의 방침이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영향을 줬던 거죠. 근데 그 앞대사도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과학에는 유령이 없단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딸이 엄청난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과학적으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해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두 사람 대화를 보면 그냥 아버지는 과학 마인드가 있고 딸은 그냥 유령이나 믿는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아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딸도 굉장한 과학자로서 맞아요.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단 네. 말이에요. 영은 네. 아니다. 확률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단정지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이 나중에 맞아요.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사실은 만약에 이 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을 이게 혹시 어떤 패턴 아닌가? 이거를 알아채게 되는. 클라이맥스에 가면 이렇게 불 지르고 나서 이제 방 안에서 보는 것들도 맞아요. 아버지가 그때 말한 대로 면밀히 관찰하고 그쵸. 추론하지 않았으면 네. 그 결론을 몰랐을 거예요. 절대 아버지가. 몰랐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짜여진 이해도 하고 이 그러니까요. 머피라는 아이 자체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특성 있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초반에 캐치 못하고 영화를 보시면 뭐 하는 거야? 그럼 막 시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왜, 뭐 왜 움직이는 거야? 뭐 고장났나? 영역이야?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 둘의 어떤 관계나 이 둘의 어떤 사고적인 접근 방법 네. 이런 걸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정말 잘 만들어준 거고 네. 그 머피의 법칙 얘기가 나오잖아요. Murphy's Law. Now, Murphy's Law doesn't mean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What it means is that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가 벽을 딱 때리면은 네. 이 전자가 벽을 때리겠죠. 근데 놀랍게 이 전자가 순간 이동해서 갑자기 워싱턴에서 등장한다. 네. 이 확률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일은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너가 일어나는 어떤 무슨 일도 그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다. 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터미네이터에서 기본 아이디어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플롯을 보면 미래 인류가 음. 미래의 그 인류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과거의 인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분열을 이용을 해서 그 상황을 해서 결국은 미래에 작용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 뒤쪽 후반부는 사실 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터랑 구조가 아.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결과가 결과이기 위해서 원인에 작용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인이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의 보통 인과 법칙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나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 결과가 원인에 작용을 해서 맞아요. 결과이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흥미로운. 그렇게 보면은 또 컨택트랑도 좀 연관이 돼. 그러네요. 그죠. 네, 어라이벌하고. 네. 이것도 결국 결과가 그러네요. 있어야지 네. 원인에 영향을 줬고 그 네. 원인이 결국 이어져서 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근데 대단한 점은 뭐냐면은 네. 컨택트도 어떤 시간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것을 그냥 당연히 미래 혹은 외계지 성체는 이런 걸 사용하는 애들이다. 네. 예를 들어 컨택트에서는 그 언어를 그렇게 쓰는 네네네. 거잖아요. 터미네이터도 미래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올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설명을 못해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야, 외계인은 원래 그래. 걔네들은 언어 자체가 그래. 사실 뭐 요거의 근간은 또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법칙이지만 네. 이제 그거 자체를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인터스텔라 대단한 점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점이 참 놀라운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를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 결국 시공간에 왜곡된 상태, 네. 블랙홀에 대한 어떤 해석 이걸 통해서 시간 차원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전부 가설이고 실제로 증명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똑같이 터미네이터나 얼라이벌처럼 그냥 영화적인 장치로 받아들여지긴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을 하고 있는 근간 이론이 있다라는 거.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좀 초반부로 들어가 보면은 네네. 근데 드론이 등장을 합니다. 네. 정말 소형 비행기처럼 생긴 드론이 등장하는데 인도에서 만든 거. 네, 네. 드론이 점점 저공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 좀 우리가 좀 인터셉트 하자. 해갖고 이제 빼갖고 이제 배터리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약간 어떤 네. 이 기계에 대한 이 쿠퍼의 냉정함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도 중력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론이 저공 비행을 하잖아요. 네네. 얘가 정해진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럼 왜 굳이 쿠퍼 농장에서 저공 비행을 했을까? 네. 후반부에 그 어떤 중력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미래에서 온 신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쿠퍼의 집 근처 농장 이 지대가 네. 다 중력 이상 지역이 된 거예요. 중력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 드론이 중력의 이상한 왜곡된 굴곡을 따라서 저공비행을 한 거죠. 그걸 그래서 잡은 겁니다. 경로를 이탈한 거군요. 이때도 네. 그래서 저공비행, 중력의 이상함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난 너 끄떡끄떡한 나는 뭐예요? 이거는 놀란 감독님이 이렇게 했겠지. 네. 이걸 안 했으면은 이거는 이거 논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라는 그 그럼요. 전제하에서 네. 이것조차도 이제 놀란 감독님의 어떤 네. 위대함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초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딸과 이제 그 눈물겨운 이별을 하고. 근데 그 이별 전에 네. 또 있어. 심지어 후가 아니고 전이야. 전에. 큰일 났네. 왜냐면 네. 농기계 이상 작동 장면도 나와요. 나오죠. 아시죠? 나오죠. 네. 막 농기구들이 네. 고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네. 이렇게 집으로 모이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기계가 얘네 전부 자율주행이에요 이 시대니까. 네. 사람이 운전을 안 한단 말인데 얘네들이 하라는 농사일을 안 하고 집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 트랜스포머 아니에요, 그거? 이거 조금 이상해요. 네. 왜냐면은 딱 보면은 그럼 농기계가 위치를 못 잡는다? 그럼 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자율주행이라면 얘네 위치를 잡는 게 GPS 위성이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GPS로부터 위치 신호를 받을 텐데 얘가 쿠퍼 집으로 모인다라는 거는 지금 GPS가 오류가 난 겁니다. 네. 그럼 GPS가 지구 밖에 그 저궤도 위성을 GP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24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전체를 돌면서 전방위 내비게이션 신호, 그러니까 거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GPS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중력적인 문제가 지구 밖에서부터 시작된 엄청난 큰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농기계들이 위치를 못 잡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얘네가 정말 그냥 자율주행으로 GPS 신호를 받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중력의 영향으로 위치가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얘네가 오차를 보정할 때 중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얘네들 위치를 잡는 거에서 어떤 중력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오차 보정이 잘못돼서 집으로 모였을 수 있겠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조금 역시나 중력에 대한 문제구나. 요걸 알 수 있는 측면입니다. 네. 진짜 제목을 그래비티로 해도 되는. 맞아요. 계속 중력 얘기만 하는 거고. 그러네요. 크리스토퍼 놀런은 대중을 본인의 취향으로 견인해가면서 이런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요. 이게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글쎄 말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네. 보면 크리스토퍼 놀런이 꾼 꿈 중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야심이 담긴 게 인터스텔라처럼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누가 봐도 대작이잖아요. 그쵸, 이런 그쵸. 게 진짜 대작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작이고 사실은 그 영화를 정말 잘 만드는 감독이다. 심지어는 다음에는 그리스 시나로 가가지고 오디세이 만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는 말도 안 오디세이라고 그래서 오디세이 이름이 붙은 우주선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오디세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궁금한데 사실 이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미래 세계에서는 프론티어 정신이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밤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이 지구의 상황만 이렇게 쳐다보고 농부가 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네, 문제니까. 농부 자체도 물론 귀한 그런 직업이지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밤하늘을 다시 꿈꾸게 하고 우주를 꿈꾸게 하는 그런 프론티어 정신이 너무 잘 발휘된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놀런이 진짜 정말 이 사람 프론티어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놀란다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영화에서 굉장히 마음이 찡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떠나는 순간인데
그 보면 이제 딸하고 이제 굉장히 아픈 이별을 하잖아요. 맞아요. 딸은 이제 화가 났으니까 나오지도 않고 혼자 차를 몰고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영화에서 항상 그래서 딸이 뒤늦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차를 막 모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는 이 우주선이 출발했을 때 카운트다운 하는 소리 이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은 바로 이제 우주로 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이에 생략된 장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돌아가면 이제 뭐 또 훈련도 받아야 되죠. 논의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딸을 떠나서 차를 몰고 가는 순간 이미 후행하는 사운드를 선행시켜서 J컷으로 붙이고 바로 이어서 떠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인데 이런 편집과 이런 플롯을 통해서 바로 떠날 때의 감정과 우주선을 출발할 때의 감정을 바로 이어붙임으로 인해서 이게 영화 전체에 관통하는 감정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딸을 떠나는 것 네. 자체가 이미 지구를 떠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와 진짜 이것은 뭐 SF 영화로서 당연히 뛰어나고 이렇기도 하지만 한편의 영화로서 굉장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초기에 이렇게 떠났어요. 네네네. 토성까지 갔어요. 그래서 웜홀을 이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웜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들려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지금의 물리 체계는 좀 무너져요. 왜냐면은 설명할 때 종이를 접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영화에서 나오죠.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웜홀 설명할 때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실제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A, B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종이를 딱 접어버리면은 한 번에 통과되니까 길이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름길 같은 거죠. 네, 지름길 같은. 근데 이게 결국 시공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시공간은 일종의 얇은 막처럼 이제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중력 이러면은 질량이 있는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네. 이게 중력이거든요. 그럼 A와 B가 있다. 그럼 이 둘의 중력은 뭐냐? 얘네가 서로 당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얘네가 돌면은 이 힘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된 상태가 된다. 이게 뭐 지구와 달의 관계, 태양과 지구의 관계 네. 이런 걸 설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뉴턴의 역학인 거죠. 네. 네. 요 중력을 계산하는 이 식이 R제곱분의 GMM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제곱분의 중력 상수에다 질량을 곱해요. 두 개의 질량을 곱해야만이 서로의 중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의 질량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곱하기 0이니까 중력은 사라져. 그러면 질량이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얘는 중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질량이 없는 거, 네. 빛이 있죠, 빛. 뭐 운동 질량, 정지 질량으로 설명하는 게 또 맞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설명하면 정지 질량을 보통 이제 0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빛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존재인 거죠. 근데 빛조차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인 줄 알고 있죠. 이 말은 뭐냐? 빛을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건데 그 힘이 뭘까? 중력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러네요. 네. 질량이 없으면 곱하기 0이니까 어떤 중력도 빛을 빨아들일 수는 없어요. 네. 얘는 영향을 안 받아. 네. 근데 분명히 빨아들여.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거죠.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중력이 아니라 네. 중력은 오직 시공간 그 자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얇은 막 같은 시공간이 있어. 여기에 볼링공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볼링공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공간이 이렇게 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당구공을 딱 놓으면 당구공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볼링공 쪽으로.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막이 안 보여요. 투명하니까. 그러면 볼링공이랑 당구공이 서로 딱 당기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당기는 힘, 중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봤지만 사실은 볼링공이 시공간을 휘었기 때문에 그 휜 시공간에 왜곡된 그 공류를 따라서 당구공이 흘러 들어간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로 시공간에 휘어 있으면 네. 그 휘어 있는 공류를 따라서 이제 가는 움직이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마치 빛도 빨려드는 것처럼 보이겠죠.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시공간이 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공간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종이를 접듯이 시공간에 엄청나게 무거운 게 딱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시공간이 이렇게 있다가 네. 움푹 파이겠죠. 그러겠죠. 파이면서 얘네가 가까워지는 점이 있으니까 길이적인 이득을 보는 거예요. 요걸 타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웜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우리가 웜홀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토성 근처에 생겼잖아요. 태양계는 끝입니다. 왜요? 왜냐면 시공간이 그렇게 왜곡됐다라는 거는 네. 이미 말도 안 되는 중력적 작용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일단 태양부터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이 태양계는 너무 안정된 형태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그렇겠네요. 어떤 중력적인
작용을 하는 천체가 있다면 걔는 원래부터 있었어야 돼요. 갑자기 생겼다라는 건 이미 지금 이 모든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태양계가 파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몰랐다라는 건 아예 말이 안 돼요. 웜홀이 등장했어. 이 말부터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픽션으로서의 허용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고증 오류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현실적으로 바꾼다면은 야 우리가 관측하다 보니까 저기 먼 어디 처녀자리 은하단 쪽에 기가 막힌 웜홀을 발견했다.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이게 우리 우주선으로 가면은 뭐 대충 한 100만 년 걸린다. 그럼 와 신기한 발견이네요 박사님.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영화 끝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게 네. 토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선이 가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영화적인 약간 어떤 네. 상상이다. 그걸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서 블랙홀도 나오고 웜홀도 나오는데 극 중에 등장하는 웜홀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웜홀 그러니까 홀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구멍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멍이 아니라 직접 가면 구체로 보이게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극 중에서 하게 되잖아요. 원민리 박사인가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게 지금 웜홀도 그렇고 네. 블랙홀도 그렇고 이걸 전부 홀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네요. 네, 실제로 홀이 아닙니다. 어. 구멍이 아니에요. 웜홀은 어떤 왜곡된 어떤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한 거고 네. 블랙홀도 실제로 홀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우주에 뚫린 구멍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럼 막 청소기처럼 후 빨리 들어가. 예.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블랙도 아니고 홀도 아닌 거예요. 네. 실제로 웜홀을 관측했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블랙홀도 보지 못하고 있고 네. 고작해야 블랙홀이 만든 그림자만 지금 본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죽은 별의 이제 종말에 가까운 굉장히 무거운 별의 종말 같은 건데 네. 드디어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검은 구멍이 아닌 블랙홀이 등장을 하고 웜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에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것을 영화에서 보신 게 처음일 거 아니에요. 최초예요, 최초. 네. 너무 놀랬고 네. 블랙홀이 실제로 가르강티아라는 이름으로 영화상에서 탁 등장을 합니다. 전 이제 아이맥스로 봤는데 네. 울 뻔했어요. 네. 중력 렌즈. 네. 저게 강착 원반인가? 네. 와, 근데 이러고 있는데 이미 지나가.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0분 보였으면 좋겠죠. 저는 사실 10분이 아니라 네. 이 킵손 박사님하고 놀란 감독님이 네. 정말 한 3년을 고민해서 만든 블랙홀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네. 이건 10분이 아니라 네. 약간 그 방송사 로고처럼 네. 우측 상단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냥 요만큼을 할애해갖고 네. 계속 가르강티아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몇 초 보여주고 끝나버리니까 네. 이걸 저렇게 짧게 보여준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형님이 어디 드라마에 출연을 해요. 네. 특수분장을 20시간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2초 나와. 예를 들어 전신 문신한 깡패 역할이야. 네. 20시간 동안 해나를 했어. 네. 그러고 나서 1초 등장. 빨간 이러고 지나가. 빨간 안경만 나와. 그럼 너무 열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상황이.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터널이라는 영화에 진짜로 딱 한 번 제가 카메오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있는데 어떤 역할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DJ로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배두나 씨랑 투샷도 찍고 대사가 있습니까? 대사는 없지만 이렇게 대사는 계속 나오죠.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DJ를 하면서.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클래식 DJ예요. 이거 아니구나. 네, 이거 이상하네. 무조건 힙합이구나. 이건 줄 알았어. 이거 아니죠. 아니 클래식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네,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해서 저는 이제 뭐 배두나 씨랑 하고 또 막 이러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나름의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카메라로 잘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만 나왔잖아요. 진짜 안경 안 나왔어요? 안경만 나와. 뒤통수를 찍으니까 여기 살짝 다리가 나와서 빨간색인 것도 안 보여. 목덜미 로고라도 넣으시지. 딱 그 상황 아니에요 지금. 문신 막 10시간씩 했는데 2초 나온 거 아니에요. 저도 시트콤 출연했거든요. 그래요? 그 네. 감자별이라는 시트콤이 네네네. 나왔는데 네. 대사도 한 1분 30초 되고 그걸 다 소화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현수님하고 네. 하현수 어머니 역할의 또 네. 배우님하고 같이 이제 네. 막 대사가 막 있어갖고 막 기가 막히다. 블루 스크린에서 혼자 이렇게 혼자 찍었고. 그래요? 와 그걸 그 그거 어렵다는 하현수님하고 연기. 어머니 그 TV에 있더라고 제가. 네. 그리고 한 1분 30초 했는데 네. 15초를 제외한 나머지 대사는 네. 저만 들려. 너무 작아서 TV 소리. 이게 집안에 혼자 계속 얘기해. 소음으로 그냥. 그래서 저는 들려요. 네. 대부분 못 들으실 텐데 저는 들려요. 들리겠지. 다 외웠으니까. 그때 진짜 잘 찍었거든요. 네. 한 번에 그냥 오케이 났어요. 네, 알게 뭐야. 과학자 역할. 그렇군요. 거기 잘할 것 스태프분들이 같아. 연기 잘할 것 같아. 제가 막 과학자처럼 막 설명하니까 스태프분들이
야, 저분 진짜 과학자처럼 연기 잘하네요. 그러니까 네. 감독님이 네. 야, 과학자야 저 사람. 글쎄 말이야. 그 잘했죠.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영화 좀 안 해 이렇게. 영화 배우시네요. 그건 아니죠. 잠시만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로 쓰는 법 궁금하신가요?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무료예요. 진짜? 대박.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품권 가입 혜택은 물론 온라인 전용 추가 할인까지. 이거 어디서 가입해요? SK 브로드밴드 B 다이렉트 샵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데 요 얘기만 하나 할게요. 왜냐면은 네네. 그 머피가 엄청 울었어요. 네. 근데 웃긴 게 네. 그 영화 잘 보시잖아요. 그럼 딸이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쿠퍼가 상대성 이론 설명을 합니다. 그 소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해서 관객한테 야, 알려줘야 되거든. 시계. 이제 네. 너의 시간은 평 평소보다 뭐 어떻게 될 거야. 나 아빠의 시계는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막 설명해. 그러니까 머피가 왜 우는 줄 아세요? 더 열받는 거야. 짜증나서 우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거든 지금. 그리고 머피가 그 우는 게 그 아빠 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서러워. 야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분이 재밌습니다. 그 매튜 맥커나이가 괴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쵸. 딱 느낌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딸에게 그 시계를 주는 것도 이제 복선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사실은 인터스텔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큐브, 테서렉트. 테슬렉트. 네. 그 안에서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밀러 행성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밀러 행성 진짜 그때 이제 가르강티가 처음 등장하잖아요. 네.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중력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는 7년 동안 가는데 거기서는 1시간 동안 맞아. 이렇게 시간의 일종의 뭐 쌍둥이 역설 같은 거잖아요. 네, 비슷한데 이제 더 극대화되죠. 왜냐면은 블랙홀 근처를 갔다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빡 가르강티아 나오는데 가르강티아 옆에 밀러 행성 붙어 있거든요. 네. 얼핏 보면 네. 요게 검은 구멍 같이 보여서 사람들이 밀러 행성이 블랙홀인 줄 알아요. 근데 요게 행성이고 요게 이제 네. 블랙홀인 거죠, 가르강티아. 네. 근데 재밌는 게 사실 이 정도로 거대한 중력, 심지어 그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적 손해를 보잖아요. 이거를 환산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 행성이 존재하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공전 속도가 말도 안 돼야 돼요. 왜냐면은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가까우면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근데 주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행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일단 감안해야 되고요. 네. 그것도 오케이를 한다고 해도 우주선이 내렸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조성력이 너무 커서 거의 산맥처럼 보일 정도니까 그 부분도 사실 영화적인 어떤 상상이죠. 빨리 돈다는 것은 원심력과 네, 관련 네, 있는 네. 건가요? 왜냐면은 네. 중력이 너무 강하면은 네.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 밀러 행성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제 거대한 그 파도가 해일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렇죠.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맞아요. 조성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해일이 그 정도로 될 정도면은 네. 이 행성 자체가 이미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요거를 만약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시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지금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얘가 로시 한계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시 한계 이내로 접근을 하면 네. 이 달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네. 예. 예를 들어 토성의 고리는 로시 한계 이내로 접근했기 때문에 얘가 부서져서 고리를 우리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달이 그 상황이면은 네. 지구 주위에 고리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다른 형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시 한계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네. 지금 이 밀러 행성은 물이 산맥이 될 정도인데 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설명하려면 제가 볼 때는 로시 한계고 뭐고 나발이고 이미 다 부서져야 되는데 아마도 이 밀러 행성은 말도 안 되게 단단한 물질일 거예요. 네, 가능성을 찾아본다면. 네. 그게 말이 되려면. 네, 너무 밀도가 높아서 얘는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데 네. 거기에 놀랍게도 이 물이 있어서 그것도 놀라운 게 뭐냐? 네. 그 정도면 이미 얘네를 이루고 있는 가벼운 원자들 뭐 분자들 다 날아갔을 것 같기도 하고 빨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행성이 제가 보기에도 와 저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그 도착했는데 뭐 바다인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물로 뒤덮인 행성에서 그 물이 굉장히 찰랑찰랑거리고 막 무릎 이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물이 거대한 해일이 산맥처럼 몰려온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에 물의 양 자체의 상당수가 헤일에 포함이 됐다는 그쵸, 그쵸, 뜻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다가 극 중에서 그 밀러 행성에서의 그 헤일이 오는 주기를 생각하면 그 밀러라는 사람이 변을 당한 것도 얼마 바로 직전의 그쵸, 그쵸. 상황이고 내리자마자 바로 거의. 지구에서는 많은 시간이 네네네, 흘렀지만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주기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럼 그 이 행성에서 존재하는 물의 상태는 어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게 Do not go gentle 네. into that good night. 네네네. 그 부분 할 때 딜런 우리가 토마스. 네. 다단식 로켓을 사용합니다. 네. 그죠? 네. 가면서 떨궈요. 네. 떨궈요. 그렇죠. 네.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 다단식. 근데 놀랍게도 이 밀러 행성에서 단식 로켓을 써요. 그러네요. 왜냐면 우주선이 갔다가 네. 나와요. 네. 이거는 거의 기술 격차가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 지구에서 나갈 때는 다단식을 쓰고 네. 다른 행성에서는 단식을 쓴다? 네. 뭐지? 갑자기 거긴 더군다나 중력도 그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데. 몇 년 사이에 네. 기술 격차가 몇만 년이 벌어진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또 이 놀란 감독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원래 단식 기술이 있어. 근데 다단식 로켓이 조금 이렇게 여분이 많이 남은 겁니다, 지구에. 네. 재고 처리. 네, 재고 처리. 네. 떨이. 네. 갈 때만 떨이를 좀 치고 네. 가서부터는 이제 진짜 중요할 때는 그런 거죠. 레인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석할 네.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이렇게 제가 이 놀란 감독님의 이 허점까지 다 이게 보수공사를 해줘요. 놀란 감독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지금 뭐 다 그냥 다 방어를 해주시니까.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보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 글쎄 정도면. 네, 그래서 이제 밀러 행성 밀러 행성. 가르강티아 여기서 이제 시간이 1시간이 7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영화 초반에 코퍼의 마음을 봤으니까 코퍼 네. 마음 속에는 사실은 이 인류를 위해 자기가 희생한다 혹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라는 그것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딸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밀러 행성에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딸이 그 사이에 늙어버리거나 네. 혹시 자기보다 더해서 죽어버리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자기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도 시간이 지체되어서 아마 23년인가 시간이 맞아요, 지나서 맞아요. 기다리고 있던 학자는 나이가 네. 들어버리잖아요. 수염이 이제 신수염 나고 시간적인 손해를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저는 그 밀러 행성 이 에피소드가 너무 좋은 게 네.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그렇겠죠. 네, 중력이 강해서 관측자 입장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다면은 실제로 생물학적인 시간도 다르게 갈 거다. 요거를 설명하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인터스텔라의 그 밀러 행성 장면을 딱 보고 난 보여주면 모든 관객들은 그냥 상대성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실제로 시간적인 손해를 본다는 개념을 쉽게 전달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죠. 네. 네. 영화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어떤 감동도 주고 네. 이 안에 과학을 싹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했다. 네. 익숙해진 거죠. 네.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야, 그러면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대중이 알게 된 거죠. 네. 네. 너무 대단한 거고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재밌는 얘기 막 하는데 그 안에 슬쩍 과학을 숨겨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막 안 갖고 가려는데 막 아예 가져가 집어넣는 것처럼 쓱 이렇게 찔러주는 그런 거를 하는 과학을. 거죠. 네. 근데 그걸 너무너무 잘한 부분이고 음. 그래서 이제 한 그 조동하셨던 분이 한 23년 4개월 지나가고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돼버렸는데 네. 또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해해요. 음. 거기서 이제 브랜드 박사랑 막 원통해하고 막 너무 오래 있었어. 근데 이거가 바로 와닿는 거죠. 정말 명장면이 아닌가. 네. 네. 지구에서 온 뭐 메시를 보면서 폭풍 눈물 이런 것들도 어쨌든 만에 가서 우리 맷 데이먼을 만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인디어런스 호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이게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죠. 이것도 인공 중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딱 발을 지구 쪽으로 놓고. 네. 근데 이제 이 우주선 인디어런스 호는 발을 바깥쪽으로 놓는 거죠. 그렇게 이게 돌고 있으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서 안에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운동도 그런 식으로 하고 네. 요거에 대한 게 사실은 뭐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거기서도 영화에서 나오죠. 이미 나왔었던 너무 유명하게 거고,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력을 만들어서 내부에 생활하는 인디어런스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쨌든 뭐 만행성에서는 뭐 별로 딴 게 없고 그냥 맷 데이먼 저 쓰레 같은 놈 그거랑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유일한 빌런처럼 보이기도 네네네. 하고요. 도킹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예. 도킹은 역시 네. 자율 도킹, 자율 주행으로 해야 된다.
네. 네. 수동 도킹 안 된다. 자동 도킹은 훨씬 나아요. 쿠퍼도 수동 도킹하지 않나요? 원래 걔도 안 돼요. 근데 주인공이라서. 아니, 실제로는 네. 수동 도킹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네. 예전에는 이제 미션을 할 때 네. 하다가 안 되면 수동 도킹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되게 신중해야죠. 네. 그리고 물론은 자동 도킹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네. 왜냐면 그게 말이 쉽지 네.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도 생각만 대학원에 해도. 있을 때 네. 그 비컨을 이용해 가지고 네. 도킹할 때 이렇게 상대 위치 맞추고 이거 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네. 이 도킹의 대상이 되는 우주선이 있고 네. 도킹할 우주선이 있잖아요. 이게 네. 절차 프로토콜이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제 우주선이 딱 있다. 그러면 이 속도가 총알보다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네. 네, 총알보다 훨씬 빨라. 그러면 이제 나도 총알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만나요. 랑데뷰라고 랑데뷰. 랑데뷰를 먼저 한 다음에 서서히 좁혀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따라가는 거지. 얘를 속도를 맞춰서. 네. 그래서 도킹 직전에 딱 가면은 둘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상대 속도가 0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총알 2개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총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빠를 거예요. 주변의 배경이. 근데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실제로 딱 찍으면 네. 그냥 이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멈춰 있어요. 그렇겠네요. 서로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속도가 바뀌어도 정말 엄청나게 변화가 큰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맞춰서 도킹을 하고 고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양쪽의 어떤 환경, 기압이라든지 다 맞추고 나서 그다음에 뭐 몇 시간 있어서야 열 수 있고 이제 이동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도킹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약간 너무 쉽게 막 야, 안 돼? 무슨 뭐 옛날에 오락실에서 글쎄 그 생각나. 아도겐 하듯이 글쎄 뭐 하듯이? 아도겐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조금 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데 네. 좀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네. 그리고 막 이게 도킹해도 이제 바로 막 넘어가고 있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영화적으로 좀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도 사실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그러니까 잘 만들면 그 오래 보여주고 싶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게 우주에서 이제 이 인디어노소가 항해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때 바깥에서 이 우주선을 비추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정말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네. 막. 그리고 잠깐 나오는데 바깥에서 비출 때는 항상 사운드를 거세요. 아.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쵸. 이런 것에 대한 묘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각적인 쾌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인디어런스가 작동하는 방식 같은 거를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스타워즈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거 자체를 오로지 우주선 안에 탑승해서 이 여정을 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여주거든요. 직접 체험하듯이.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리얼리티라든지 아니면 이 주인공들의 어떤 심리에 이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자랑거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CG를 별로 싫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옥수수 봤다 실제로 조성했잖아요. 근데 그거 봤을 때는 사실 우주 관점에서 멀리서 무언가 피사체를 보는 거는 사실 CG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측면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멋들어진 우주의 어떤 CG를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너무 보여주고 싶고 그 시간 때문에 드라마가 무너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이 놀란 감독님은 뭐 굳이 이 드라마가 완결성이 있으면 굳이 뭐 이게 의미 있나? 느낌만 주자. 맞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근데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 블랙홀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데는 엄청난 공을 들인 거죠. 물론 그것도 좀 세련되게 탁. 네. 그런 것도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본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CG가 너무 발전해서 네. 그럴듯한 CG를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다른 영화 다 하는데요. 뭐. 네, 그렇죠. 그거는 조금 특색이 조금 뭔가 더 있어야 될 수 있죠. 물론 정말 잘 만든 저는 CG를 너무 좋아해서 CG가 있어야 봅니다, 영화를. 그럼 스타워즈는 어떻게 보세요? 옛날. 저는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게 네. CG가 CG 있는 보려고? 히어로물. 네, CG 보려고. 당연히 뭐 CG 화려한 효과들도 CG가 있죠. 최고입니다. 네. 네. 최고까지 몰라도 네. 굉장하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약간 절제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블랙홀 이야기를 네. 네. 블랙홀 이야기 에드먼즈로 가려고 하는데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럼 어떡하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 스윙바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연료가 없으니까. 네, 연료가 없으니까 연료만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거를 행성이 투포환이나 뭐 이렇게 그 돌팔 매질 하듯이 야 돌리다가 팡 놓으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우주선이 행성이나 뭐 천체 쪽으로 진입했다가 네. 나올 때 네. 요거는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가 100이다. 그럼 들어가서는 결국 얘가 마찰을 받잖아요. 네. 그럼 나올 때는 100보다 작겠죠. 뭐 70, 네네. 뭐 60. 네. 이게 정상이야. 근데 웃긴 게 100으로 들어갔는데 12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한동안 미스테리였어요. 네. 분명히 들어갔다 나올 때 손실되는 양이 더 클 텐데 마찰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얻어 나오니까 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물론 전체 계에서는 손실이 있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행성의 에너지를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주선이 100에서 140으로 나오게 되면 이 행성이 회전하는 어떤 힘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뭐 100이었다면 99로 줄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행성이 갖고 있는 힘과 이 우주선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나 격차가 크니까 행성이 에너지를 잃어도 네. 티가 안 나요. 근데 그걸 우리가 주워 먹는 거죠. 네. 그게 스윙 바이. 그게 스윙 바이.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실제 보이저 같은 애들도 이미 추력 시스템이 끝났는데 네. 그 속도를 행성들 걸 다 쏙쏙 빼먹은 거예요. 네. 그걸 이용해서 행성은 이제 약하다. 정말 네가 에드먼즈로 가려면은 블랙홀의 중력을 이용하자. 네. 그러니까 블랙홀 에너지를 빼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내는데 빼먹는데도 에너지가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면 더 깊이 들어가서 빼먹으려면은 잘못하면 못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되 나는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할 테니 너는 내가 보내준다. 그래서 에너지는 온전히 이 브랜드 박사가 타고 있는 우주선에다 쏟아놓고 얘가 가게 한 다음에 계산을 잘한 다음에 뭔가 손해 보는 것을 전부 다 이 쿠퍼 박사가 본인이 이제 다 덤태기 쓴 거죠.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 네, 방식을 이용하는 그쵸, 거죠. 그쵸. 네. 뭐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불쌍한 타스랑 같이 타스는 거기 왜 타고 있는 거야? 이름이 타스래서. 타스. 네. 왜 타스? 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 하고 나서 사실 후회하고 타스? 있었는데 그걸 또 받아줘. 안 타스. 너무 감사해. 네, 어쨌든 네.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타스랑 같이 장렬하게 가고 네. 이제 또 괜히 또 영웅심, 쿠퍼 영웅심. 그러니까. 보낼 때 괜히 뿌듯해하는 거 있죠. 막 약간 느껴져 뿌듯한 게. 네. 가?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가세요. 네. 뭐, 네. 뭐 브랜드 박사가 네. 나중에 뭐 자서전 같은 데 잘 넣어주겠지. 그래서 뭐 희생하듯이. 네. 딱. 뒤 안 돌아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브랜드 박사도 헌데 이러다가 씨 에드먼즈? 에드먼즈, 네. 이런 느낌이죠 지금. 아 왠지 영화가 오염된 느낌이야.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는 허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블랙홀 근처조차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우리는 멀리서 네. 블랙홀로부터 나오는 일종의 블랙홀의 비명 같은 X선 정도만 관측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혹은 이제 전파망원경으로 이제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거나 이런 것만 봐서 사건의 지평선 정도는 말도 안 되고 사실 그 바깥쪽에도 사실 제대로 못 봐요. 그렇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 우리는 모르는데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네. 근데 그 안에까지. 그 안에를 지금 들어가는 걸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영화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들어갔더니 이제 약간 테서렉트 같은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 속에 들어간 거죠. 일종의 약간 무슨 이상한 도서관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 테서렉트라는 존재는 영화에는 보통 번역은 큐브라고 했던 거 같죠. 네네네. 근데 요게 이제 뭐 마블에서도 나오고 네, 맞아요. 뭐 트랜스포머에서도 맞아요. 나오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엄청난 에너지의 어떤 무슨 막 이 모여 있는 뭐 엑기스 같은 느낌? 특이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그 차원론에 대한 얘기라 사실 되게 어렵기는 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엔 사실은 이제 보았을 때 네.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이상한 상상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큐브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형태가 큐브가 아니거든요. 네. 큐브 안에 큐브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점을 0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점. 그럼 점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선분. 선. 네. 선이 1차원입니다. 네. 그럼 이게 선이 있잖아, 선. 네. 선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면. 면. 그게 2차원이에요. 네. 그럼 면을 이동시킨다? 3차원. 3차원의 네. 어떤 입체가 되죠. 네. 그럼 이
3차원의 입체가 되면 큐브가 되는데 음. 이 큐브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이 하이퍼큐브 테서렉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원을 하나씩 올리면 결국 큐브 3차원을 이동시켜서 나오는 4차원의 어떤 형태가 있겠죠. 그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을 여기 그릴 수 있을까? 어려운 거죠. 그 피카소라는 화가가 위대한 이유가 그 입체파잖아요.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을 묘사합니다. 네. 2차원상의 그림에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 서로 다른 시점을. 모든 네. 면을 다 보여줘. 네. 그러니까 분명히 2차원인데 3차원을 표현하는데 이거를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위대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3차원 세상에 4차원을 어떻게 표현하지?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건데 네. 어쨌거나 놀란 감독님이 이거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네, 왜냐면 2차원의 브라운관에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무언가를 표현한 게 바로 이 테서렉트 안에 있는 도서관 씬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치 무슨 필름이 쫙 이렇게 무슨 책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네. 여기에 이제 머피부터 막 어린 시절부터 다 존재를 하죠. 네. 딱 들어가니까 도서관 같은데 이제 그 생의 모든 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이거를 아마도 그 시간 차원을 하나 추가해서 표현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n 차원의 존재가 n-1차원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네. 우리가 4차원 존재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는 시간 시간 속에 차원이 있으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얘는 3차원이잖아요. 네. 입체니까. 네.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마음대로 얘의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얘는 마음대로 이동이 됩니다. 네. 왜냐? 얘는 우리보다 한 차원 낮은 존재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5차원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 5차원 존재는 우리가 역행할 수 없는 모든 차원을 굉장히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간을 역행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4차원 존재인데 3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근데 5차원 존재한테는 그게 물병으로 옮겨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한다면 그 시간대인 거예요. 걔네들은. 마치 우리가 이런 물통을 옮기듯이. 네. 예, 그거를 2차원의 브라운관에 표현을 한 거죠. 그게 극 중에서 브랜드 박사가 시간이 물리적 차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일까요? 그거랑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네. 여분 차원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원의 브라운관에 네. 4차원을 표현하고 네. 거기 5차원 존재가 어떻게 여기에 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브랜든 박사의 이야기는 역시 또 중력이랑 연결이 돼요.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어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근데 이 4가지 힘 중에 가장 큰 형이 중력이에요. 얘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가장 큰 형이라는 말은 좀 든든하고 좀 파워 있고 강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웃긴 게 힘이 뭐가 제일 세냐? 강한 힘, 강력. 당연히 제일 세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전자기력입니다. 약한 힘은 약하니까 약한 힘이에요. 그렇게 붙었겠죠. 근데 네. 웃긴 게 약한 힘이 세 번째고요. 네. 중력이 네 번째. 오, 네. 그러니까 중력은 약한 힘보다도 약한 놈이야. 그러니까 아니 큰 형인데 힘이 제일 약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상한 거야. 중력이 이 우주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고 사실 양력이냐 강력은 입자간 힘이라서 그렇게까지 보편적인 힘이 아닌데 왜 이렇게 중력이 약할까? 이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중력이라는 게 다른 차원으로 새 나가나? 그러니까 원래 중력은 훨씬 큰 힘인데 네. 이게 우리 차원에 아주 작게 작용을 하고 나머지 힘이 다른 데로 새 나가나? 그래서 약해진 거 아닌가? 그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력이나 양력, 전자기력은 우리 세계 물리 법칙 안에서만 존재해요. 네. 다른 시공간하고는 무관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력은 차원을 넘나드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너무 약하니까 네. 너무 약하니까 분명히 어딘가를 새고 있나? 그러면 중력이란 힘은 혹시 다른 차원에 영향을 주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쿠퍼 박사가 중력을 이용해서 시공간을 넘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테서렉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네. 모르스 보어로. 네. 네. 그거 어떻게 보냅니까? 네. 이거 중력을 이용해서. 쿠퍼 이거 하잖아요. 네. 이게 거기서는 이제 막 그 도서관에서 책 믿는 것처럼 나오지만 네. 실제로 책이 떨어집니다. 네. 중력이죠. 네. 그러니까 중력을
머피한테 전달한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서니까 네. 이 테스레트 안에서 그 당시에 머피한테 중력적 영향을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상 중력 현상이 일어난 거고 네. 모래가 막 떨어지는 그것도 결국은 그 좌표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중력 때문에. 네. 중력의 이상적인 흐름 때문에. 시계 초침이 시계 움직이는 추심이 것도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죠. 힘으로. 네. 네. 그 중력이 힘을 줬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이 중력이 다른 차원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그런 장면을 만든 걸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머릿속에서 지금 와 꼬마전구가 반짝하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이 영화에 사실 이제 이런 그 과학적인 사실과 별도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사실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 사랑이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어. 끊어내고 우주로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렇게 약해 보였던 사랑이 얼마나 강한 사랑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차원을 넘나드는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중력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해 네. 보였지만 네. 사실은 그 모든 일의 그러니까요. 기반에는 머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중력에 관한 설명을 고스란히 사랑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 둘이 치환이 된다. 왜냐? 중력은 attract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영화가 기가 막혀요, 진짜. 네. 이런 대화는 어디서도 없었지 않았을까요?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거나 그 쿠퍼 박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전달을 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쿠퍼 박사는 요 테세렉트 안에서 구조가 돼서 네. 이제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 머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인류가 과학이 더 발달했으니까. 예, 인류가 요거를 이제 보호해서 네. 이제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아마 거죠. 토성 근처를 지나가다 발견했겠죠. 발견했겠죠. 네. 그런 상황인 건데 네. 그 또 명장면이 머피가 중간에 이제 막 중력 방정식을 계산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유레카를 외치면서 네. 종이를 막 던지죠. 네. 네. 요거는 사실 연구실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어디서도 하면 안 돼요. 요거는 네. 그 다른 과학자분들한테 큰 실례예요. 네. 집안 연구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남들 지금 연구 안 돼 죽겠는데 네. 자기 잘 됐다고 던지면 안 돼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너무 기분 좋을 때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능하지만 거기 굉장히 큰 연구소잖아요. 네. 그게 안 됩니다. 그 방에서 해야지. 네. 우리나라 누리호 과학자들 네. 누리호 발성공했을 때 네. 이렇게. 소심하게 보셨죠? 영상 소심하게 이렇게 자기 책상에서 자기 책상에서 이렇게 네. 구분할 수 있어. 네. 네. 그런데 네. 어쨌거나 이때 여기서 중력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 영화상 가정인 거예요. 중력에 대한 무언가, 뭐 중력자를 발견했던 뭐든 간에 무거운 무언가를 중력을 통제해서 들어올릴 수 있게 됐다.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엄청난 폭탄을 터뜨려서 우주선을 올리면서 막 1단 로켓 떨구고 2단 로켓 떨구고 하면서 다단식 로켓으로 우주로 가야 되는데 중력 방정식을 풀고 나니까 네. 도시만한 우주선을 네. 우주로 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플랜 A가 불가능하다고 그쵸.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를 네. 그 사이에 머피가 풀었고 그 머피에게 단서를 준 게 쿠퍼였고 네. 쿠퍼가 갔기 때문에 머피가 풀 수 있었고 머피가 풀고 나니까 이제 전 인류가 이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플랜 B를 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우주선, 도시만한 우주선을 띄울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만들었는데 가장자리 쪽에 사람들이 그냥 중력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전에 인듀런스호처럼 막 돌리는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인지 설명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가 중력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야구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위에 있는 천장에. 네, 이거 되게 의미 집을 있는 깨는, 게 네. 그 초반부에 지구에서도 야구를 합니다. 이거 거기 뉴욕 양키스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구가 망해가는데 네. 이악 물고 야구를 해요. 야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어쨌거나 야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야구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저런 상황에서도 좀 네. 심지어 거기서 또 팝콘 먹고. 네. 어. 저 모래 폭풍이 몰려오는데. 옥수수 있으니까. 그 옥수수만 남긴 것도 야구장에서 팝콘 먹으려 그런 것 같아. 미래 그 극중 상황은 유일한 간식이 팝콘이에요. 옥수수밖에 없으니까 옥수수만 팝콘밖에 없는 병충해에 거죠. 강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네. 어쨌든 되게 재밌는 어쨌든 야구를 하는 것도 재밌고. 네. 어쨌든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력 방정식을 풀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중력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중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건 아니에요. 네.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은 그 우주의 곡률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이 우주의 곡률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우주의 곡률이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우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네. 반대라면 뭐 약간 뭐 말 한 장 같은 모양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에서 이걸 통해서 이 우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의 종말을 예측하는 방정식이죠 일종의. 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가 네. 가속 팽창하고 있는가 네. 다시 수축하고 있는가 혹은 평평한 우주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중력 방정식을 풀었다고 중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데 네. 이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중력 방정식을 푼다는 게 그 현대 과학의 가장 그 중요한 두 가지 이론,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중력 방정식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요? 네. 네. 우리 미래가.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우주 전체를 놔야 되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 같은 아주 거시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우주 자체가 처음에 물론 점은 아니 실제 점은 아닙니다. 점도 없어 차원이 없었으니까. 근데 점에서 시작해서 네. 점으로 끝날지 아니면 완전히 팽창해서 차가운 우주가 될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양자역학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겠네요. 왜냐면 작아지니까. 네. 그래서 아주 거시적인 고민과 네. 아주 미시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공률을 보는 거라서 되게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는 게 이제 중력 방정식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상대성 이론 같은 데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양자역학을 보게 되면 미시적 차원에서의 불연속성을 하는데 이 양자상하이를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그게 거고. 물리학의 난제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사람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라서 네. 우리가 스티븐 호킹을 천재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왜 천재인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네. 왜 천재인 줄 생각하세요? 스티븐 호킹. 저는 모르지 남들이 천재라니까. 네. 궤도가 천재라니까 맞아. 천재인 줄 그러니까 알죠. 사람들이 네. 다 네. 야 스티븐 호킹? 야 그분 천재잖아. 네. 왜 천재야? 그러면 원래 스티븐 호킹 천재야. 그냥 천재야. 그냥 천재야. 네. 그분 말씀하신 거 들어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시도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티븐 호킹이 네. 호킹 복사라는 것을 네네네. 내놓습니다. 요것 때문에 화이트홀 이론도 폐기가 되고 네. 원래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이니까 네. 그럼 배출되는 화이트홀도 있어야 되고 그 사이가 웜홀이겠지 했는데 스티븐 호킹이 호킹 복사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빼내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요게 블랙홀이라는 거시적인 천체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양자역학적인 상호작용이거든요. 이걸 결합을 한 겁니다. 가장 거대한 블랙홀이랑 네. 가장 작은 양자역학을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킹 복사가 나왔고 지금은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를 웜홀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화이트홀 이론은 이제 폐기가 지금은 된 폐기됐죠.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시도했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이 천재예요.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네. 네,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중력 방정식은 네. 사실 이 극에서의 어떤 성과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방정식이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스텔라 사실은 뭐 1시간 40분 말씀하셨지만 뭐 3시간 40분, 5시간 40분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그냥 말하다가 그냥 그만둔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말았네. 원래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영화를 딱 틀어놓고 네. 아. 중간중간 장면. 네, 포즈를 해가면서 네. 심지어는 세워요? 네, 세워요. 아니 안 세우면은 말을 못 하잖아. 그쵸. 오디오 겹치니까. 네. 요렇게 보면 인터스텔라 6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너무 재밌어요. 만약에 그 궤도님 집 같은 데 모여서 진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틀어놓고 그렇게 쫙 설명해 주시면 와, 그건 진짜 한 100만 원씩 내도 되겠어요. 그렇게 제가 한번 GV를 했었어요. 진짜? 네. 네. 정말로 그 무슨 영화로요? 인터스텔라를. 인터스텔라를요? 이거를 한번 했는데 네. 거기 이제 뭐 그 우리 지인분들 같이 해가지고 네네. 한번 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때도 한 4시간 넘게 봤는데 네. 근데 멈추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고가 네. 영화를 보다 누가 멈추면 아이씨 짜증나지. 뭐하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다 이제 좀 방송하시는 분들인데 딱 멈추면 다 이제 기대하고 있어. 눈이 바짝바짝하죠. 무슨 얘기가 나올까? 네. 그럼 쫙 설명해. 그리고 이제 딱 틀면 또 다시. 음. 왜냐면 이걸 이렇게 안 하면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장면이. 그렇죠. 심지어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주무셔가지고 옥수수밭밖에 모르는 분이 계신데 처음부터 잔 거야 그냥. 그냥 잔 거야. 네. 근데 이제 요 방식으로 보고 나서 네. 진짜 명작이다 이 영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채를 그렇게 했습니다. 3채는 또 엄청 길잖아. 네, 네. 덕이네. 그거를 이제 다 끊어서 하니까 네. 저녁
때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분들이 좋아하셨나요? 너무 좋아하셨죠. 그럼 그분들 얘기 들어봐야 돼요. 네. 약간 연기했을 수도 있어요.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할 만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영화를 받아들이는 또 관점이 생기니까. 그분들은 진짜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닌 게 아니라 단기간에 속성으로 과외받은 느낌이고, 네, 가뜩이나 좋아하는 영화 더 좋아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되는 게 네. 형님도 워낙에 또 영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네. 형님의 인터스텔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나 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네. 되게 풍부하실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제가 네. 지금 저 금방 까먹어요. 네, 아니 형님 모르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시는 거를 제가 좀 한번 짚은 거거든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살이 붙어서 또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까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아까 진짜 중력 이야기, 그 사랑과 연계되는 이야기는 정말 머릿속에서 정말로 꼬마 정부가 그쵸, 반짝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거를 알고 대단하시다. 보면 와 진짜 이거는 노리고 하지 않았을 수가 없어요. 우연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중력과 사랑의 관계, 그 더 차원, 엑스트라 디멘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야 어떻게 저렇게 구성을 했지? 이걸 모르고 보면은 처음에 옥수수밭 뭐 드론 하다 갑자기 우주선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울다가 도서관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면 네. 이게 중력으로 다 코가 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또 3채를 저희가 너무 좋죠. 본격적으로 해서 모시는 네, 걸로 네. 아마 약속을 아까 하셨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일정도 있는데 네, 진짜 먼 곳까지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띄워드린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